네, 안녕하세요. 충주 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 고려천문과학관에서 보내드리는 별박사의 3분 우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2년 만에 달과 토성의 저녁 데이트란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달과 토성의 저녁 데이트. 요즘 시국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죠. 하지만 밤하늘에 달과 토성, 별들은 아직도 예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22년 만에 달과 토성이 저녁 데이트를 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4일 날 저녁에 찍었던 모습이에요. 해가 지고 서쪽 하늘에 황혼이 져 있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황혼 속에서 달이 초승달이 예쁘게 보이죠. 그리고 초승달 위로 금성이 보이고 그리고 남쪽 하늘에 토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성의 밝기는 1등분 정도로 어두운 하늘에선 충분히 알아볼 정도의 그런 밝은 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달이 서서히 왼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12월 8일 날 저녁 6시 무렵이면 달과 토성이 거의 가까이 붙게 되겠습니다. 자, 12월 8일 날 6시 10분경의 하늘 모습이에요. 이때 보면은, 자, 달이 보이고 다리로 밝은 별이 보이죠? 달의 지름을 0.5도, 각도로 0.5도라고 합니다. 자,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얼마나 먼지 어렵죠? 우리가 볼 때는 각도로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달의 지름이 0.5도니까 반구 180도 안에 보름달을 360개를 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달의 지름이 0.5도인데, 자, 저 위에 있는 토성은 달의 중심에서부터 0.3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뭐,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아, 토성이 달에서 0.3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달의 가장자리에서는 약 0.1도, 달 지름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정도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망원경이 있다면, 전체 망원경이 있다면 이렇게 달 위로 마치 예쁜 비행 접시가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의 토성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토성과 달의 거리는 달 지름의 약 4분의 2 이하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번 접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둘이 겹쳐 보이진 않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토성이 달 뒤로 숨는 엄폐 현상도 보입니다. 이번처럼 가깝게 달과 토성이 만나는 것은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11월 11일 날도 가깝게 만났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2년 전인 2002년 3월 20일 날 가깝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전 세계적으로는 내년 1월 4일이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37년, 그러니까 약 12년 후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2년에는 이렇게 달 하루 이 오른쪽으로 볼록한 초승달에서부터 반달되기 직전에 달 왼쪽으로 살짝 토성이 보였죠.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정말 토성이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이 엄폐가 되고 달 뒤로 숨었다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달에 완전히 가렸다가 토성이 나오는 모습을 7시 50분경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2037년 12년 후에 2월 2일 날은 이렇게 거의 둥근 보름달에 가까운 그런 달 위로 토성이 보였죠. 새벽 4시 50분의 모습입니다. 역시 망원경이 있다면 이렇게 토성이 막 달에 숨는 것 같은, 달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근데 새벽이니까 보기 힘드시죠? 새벽이 아니라 저녁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월 28일 날, 3월 28일 날 저녁 7시 46분경의 모습입니다. 역시 달 위로 토성이 거의 붙어 보이죠?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자, 달 위로 토성이 보입니다. 이날도 역시 엄폐가 있어가지고 쏙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7시 46분의 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근접 현상이 사실은 50년이라고 막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22년 전에 있었고 앞으로 12년 후 정도 후에는 이렇게 토성이 달에 가까이 접근하고 또 어떨 때는 달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12월 8일 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과 토성이 가까이 근접하지만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달 뒤로
토성이 들어갔다 나오는 엄폐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라든가 오키나와 지역, 필리핀의 동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동부 지역에서는 달 뒤로 토성이 숨었다 나오는 이런 엄폐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작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려 12번 정도 지구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 4월 6일, 자, 이 남극 근처에 있었죠. 그 다음에 5월 3일, 그 다음에 5월 31일, 약 27일마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6월 27일, 그 다음에 7월 24일, 8월 21일, 9월 17일, 10월 14일, 11월 11일, 그리고 이번 12월 8일, 그리고 내년 1월 4일. 자, 27일마다 거의 엄폐 현상이 2월 1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12번 정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과 이제 지구의 이런 접근 현상들을 보게 된다면, 자, 이전에 올해 4월 전에는 자, 2019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몇 년 동안 없다가 올해 다시 쫙 12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인 내년 이제 2월 1일 날 있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언제 오느냐? 2031년이에요. 거의 또 한 6년 이상을 갖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한 번 나타나면 굉장히 여러 번 쫙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다가 또 안 나타날 때는 몇 년 동안 토성과 달이 접근하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2019년에도 올해 말고 이전에 2019년에도 1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해에도 2월 2일 날, 3월 1일 날, 그 다음에 3월 29, 그 다음에 4월 25일, 27일 정도마다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5월 22일, 6월 19일, 7월 16일, 8월 12일, 그 다음에 9월 8일, 10월 5일, 11월 2일까지 총 2019년에도 12번 정도의 달과 토성이 근접해서 또 가려지는 이런 현상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월 29일까지 자, 이렇게 토성과 달이 근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떤 때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도 몇 년 동안 안 일어나고 이런 걸 이해하려면 달의 운동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달. 우리가 보통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쏙 들어갔을 때는 달이 보이지 않죠. 이때를 뉴문, 우리는 음력 1일 초하루라고 하죠. 이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해와 이 지구, 달이 일시성이 될 때는 풀문이라고 하죠. 달이 가장 둥글게 보이고, 그리고 달이 하늘을 별들 사이에 돌아서 360도 삥 도는 거, 그걸 그때까지는 27.3일이 걸립니다. 만약 이번에 토속 옆에 달이 있었다면 27.3일 정도 지나면 다시 또 토속 옆에 달이 가요. 그 간격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 항성월 실제로 달의 공전 주기가 되겠습니다. 달이 별을 중심으로 360도 도는 것이 항성월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동안에 지구가 또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하기 때문에 달이 다시 또 해와 지구 사이에 쏙 들어가려면 이틀 정도가 더 걸립니다. 지구가 거의 한 달 동안에 자, 거의 30도 가까이 공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서 해와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 사이에 달이 쏙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다시 또 뉴문이 되는 것은 요 간격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상망월 해가지고 29.5일이라고 하죠. 상망월은 달의 위상이 변하는 주기이고 항성월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그래서 상망월과 항성월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상망월은 태양을 기준으로 달의 모양이 바뀌는 주기예요. 그래서 보름부터 보름, 초하루부터 초하루까지 이것이 29.53일 정도가 걸립니다. 항성월은 이렇게 달이 별을 기준으로 한 바퀴 삑 360도 도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27.32일이에요. 자, 27.3일 동안 지구가 쭉 이렇게 태양을 공전합니다. 하루에 1도 정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한 27도 정도 움직이겠죠. 근데 달이 지구를 삐 돌아 30도 돌았을 때 실제로 별 옆에는 다시 가겠지만 태양이 다시 그 위치로 오려면 지구가 좀 더 돌아야 돼요. 그 차이가 2.2일이죠. 왜 2.2일이냐면, 자, 이날이 올 때까지 지구는 여기서부터 29.5일 동안 도는 거예요.
자, 29.5일 동안 도는데 달이 공전하는 그 하루에 공전하는 각도는 360도를 갖다 27.32일에 도니까 하루에 13.2도 정도 하늘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뒤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29.5도 정도 하루에 지구가 1도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29.5일이면 29.5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 이걸 13.2도씩 움직인다면 약 2.2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망월과 항성월의 차이는 약 2.2일이 납니다. 자, 음력은 상망월을 기준으로 해요. 초하루부터 초하루까지. 그래서 음력은 29일 아니면 30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별들 속으로 움직이는 그 공전 주기는 27.32일이기 때문에 어떤 별 옆에 달이 있었으면 다시 27.3일 정도가 지나면 그 별 옆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하고 위상이 변하는 주기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지구의 하루와 자전 주기가 차이가 나는 거와 똑같아요. 자,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360도 돌 때는 23시간 56분이 걸려요. 그런데 하루 동안 지구가 태양을 1도 정도 더 공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해가 다시 뜨려면 1도 정도를 지구가 다시 더 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24시간에 360도 돌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 1도를 도는데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떴다 다시 뜰 때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하루라고 하죠. 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걸 태양일이라고 하고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는 별을 중심으로 360도 도는 것은 항성일이라고 해서 4분이 부족해요. 그죠? 이 4분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구와 태양을 도는 것이 1년 365일 동안 360도를 돌기 때문에 하루에 1도를 더 돈다. 그래서 해가 다시 뜨려면 지구가 1도를 더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와 자전 주기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달의 공전 주기인 항성월과 달의 위상 변화 주기인 상망월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태양계에서 보시면 자 자전 주기가 가장 긴 행성은 뭐예요? 금성이죠. 금성은 지구 날짜로 해가지고 자 날짜를 5,832일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반대로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자 243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전 주기가 긴 것이 수성이죠. 수성은 58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렉스 오브 데이 하루를 기준으로 할 때는 수성이 훨씬 더 길어요. 수성의 하루는 약 176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금성의 하루, 해가 떴다 다시 뜰 때까지는 금성은 117일 정도가 걸려요. 하루와 하루, 랭스 오브 데이, 하루라는 것과 로테이션 피어리어드, 자전 주기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도 자전 주기로 치면 23.9일. 자, 23시간 56분이에요. 하지만 하루, 해가 떴다 다시 뜨는 태양 일로 기준할 때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또 달의 공전 주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하늘에서 해가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죠. 태양은 노란색 별이에요. 자, 우리가 태양을 돌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노란색 태양이 별들 속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이 태양이 도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태양이 비쳐서 보이는 게 달이죠. 태양보다는 약간 연노란색, 거의 하얀색에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달이 도는 길을 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이 돌면서 태양이 도는 황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때 만나는 점을 순교점, 올라갔다 내려갈 때 만나는 점을 간교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요. 요 황도와 백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거죠. 자, 해와 달 사이에 지구 해와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있으면 월식,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있으면 일식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백도와 황도 요 각도 차이가 약 5도 정도 납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좀 어렵지만 자, 이게 황도면인데 황도와 달이 움직이는 백도 사이에 약 5도, 5.1도가 좀 더 되죠. 이 정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구는 이 황도에 대해서, 황도축에 대해서 약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네. 달 같은 경우에는 이 황도에 대해서 약 1.5도 정도, 거의 똑바로 서 있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달 자체가 기본적으로 6.7도 정도, 5.14 더하기 1.54 하면 6.7도 정도 다른 황도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황도가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 달이 기울어진 게 1.5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달과 토성을 볼 때는 신도와 백도 외에 달이 토성을 만나야 되니까 토성과 토성이 움직이는 궤도가 또 달의 움직이는 궤도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 궤도의 경사각이에요. 자, 지구가 도는 길을 황도라고 하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성은 약 7도, 금성은 한 3.4도. 이 황도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태양계의 천체들이 대부분 같이 움직여요.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금성은 3.4도 정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달은 5.1도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토성 같은 경우에는 약 2.5도 정도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이 황도 근처에서 달도 오르락내리락하고 토성도 오르락내리락 해요. 두 개가 거의 겹칠 때 이때 바로 토성과 달이 만나서 또 엄폐도 되기도 하고 근접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차 운동이라는 거 들어봤죠? 행위가 넘어질 때처럼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처럼 지구는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세차 운동을 하잖아요. 달도 이 세차 운동이 있습니다. 달이 움직이는 길 백도는 약 18.6년을 주기로 조금씩 이게 왔다 갔다 이 황도와 만나는 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차 운동이 18.6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성도 2.5년마다 황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백도 근처, 달이 있는 백도 근처에 토성이 위치할 때, 그럼 두 개 거의 만날 확률이 높죠. 그때는 굉장히 많은 엄폐가, 뭐, 아까 본 것처럼, 올해처럼 12번 가까이 일어납니다. 2019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백도와 토성의 이 궤도가 많이 차이가 날 때는 뭐 엄폐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둘이 근처에 오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도의 세차 운동, 그 다음에 이 토성의 궤도도 황도에서 2.5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지점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이 가까이 만날 때만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12월 8일 6시 반에 하늘이에요. 자, 하늘 보시면 누구나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자, 당연히 이날 해가 지는 시간이 5시 한 15분 정도 해가 지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가지고 하늘을 보면 자, 해가 지고 이 달이 지고 난 다음에 1시간 이상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하늘이 깜깜합니다. 자, 당연히 남쪽 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것은 달이겠죠. 근데 토성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밝게 보이는 것이 바로 금성입니다. 자, 서쪽에 지구 있고요. 금성은 반대편에 동쪽 하늘에 떠오르고 있는 건 목성이에요. 금성은 1등성보다 100배쯤 밝습니다. 우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동쪽 하늘에 보이는 목성도 1등성보다 20배 가까이 밝아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이쪽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들, 이 별들 1등성인데 1등성과 토성이 거의 같은 밝기예요. 자, 이 금성, 토성, 달, 목성, 요 움직이는 길이 거의 홍도 근처입니다. 홍도는 지구와 태양을 도는 길이죠. 태양계 질량의 99.9%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계 전체들은 대부분 다 태양의 적도면인 황도에 따라서 돌아요. 그래서 행성들 다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일직선으로 안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자, 하늘에서 밝게 보이는 밝은 별들, 서쪽 하늘에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아는 직녀입니다. 직녀, 견우, 그리고 직녀, 견우와 삼각형 되는 곳에 백조다리의 꼬리별 대내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뜨고 있고요. 자, 머리 위쪽에 지구 있고요. 머리 위쪽에는 사각형 모양의 페가수스 자리가 있습니다.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 자, 겨울이지만 초저녁 하늘은 가을 별들이 많이 있어요. 사각형 모양이 페가수스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렇게 있고, 자, 이 아래쪽으로는 가을의 유일한 일등성인 포마라우트라는 별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자, 목성이 있는 곳은 V자 모양의 황소 자리예요. 황소 자리에 있는 일등성 알데바란 별이 있고요. 자, 근데 보시면 별들은 깜빡깜빡 빛나죠? 근데 금성, 토성, 목성은 깜빡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별은 워낙 멀기 때문에 점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보면 이것이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자, 굴절돼서 흔들리죠.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근데 행성들은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행성들은 크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저녁 하늘의 모습이에요. 지구에서 봤을 때, 자, 수성은 이 안쪽에 있죠? 안 보여요. 금성은 해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 저녁 하늘이 보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세레스라 명왕성 눈을 안 보이는 거죠. 자, 달이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이 화성은 오른쪽에 있어서 거의 해가 지고 나서 자, 한참 지나서 한 8시 이후에 거의 9시, 10시쯤 돼서 뜨게 됩니다. 자, 멀리 보면 이쪽에 토성이 있죠. 그래서 거의 지구에서 봤을 때 달과 토성이 같은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남쪽에 이제 토성, 해가 지고 난 다음이니까 서쪽 하늘에는 금성이 있고, 남쪽에는 토성이 있고, 동쪽에는 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목성이 뜨고 한두 시간 지나면 화성도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별빛 반짝이는 이유, 별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를 통과하면서 굴절돼요. 흐르는 물 속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굴절되는 것처럼. 근데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대기가 두껍고, 자,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또 공기 밀도가 높아지죠. 흐름도 많아지고. 그래서 별들은 머리 위보단 지평선 쪽이 더 많이 반짝거려요. 근데 머리 위도 반짝거립니다. 하지만 행성들은 가까이 있잖아요. 망원기로 보면 커 보입니다. 조금씩 흔들려도 흔들림을 못 느껴요. 그래서 금성, 목성, 화성, 토성 다 반짝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토성,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과학관에서 이제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오신 손님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드려요. 자, 이 토성의 고리가 계속 모양이 바뀝니다.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30년, 29.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모양이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거의 날카롭게 보이죠. 내년 되면 완전히 일직선이 돼가지고 토성의 고리가 얇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보이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토성의 고리를 보면 언제쯤 이걸 찍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성이 항상 같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고리가 얇아졌다, 좀 넓어졌다 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굉장히 넓은 그런 토성의 고리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작년에 찍은 거예요. 올해보다 고리가 훨씬 더 넓게 보였죠. 네, 참 이쁩니다. 그리고 목성도 망원경을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면서 대적점, 태풍의 눈 같은 지구보다 큰 이런 태풍의 눈 같은 대적점도 보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 자, 토성의 고리 한번 보시면 와, 이거 사진이야, 진짜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지구와 중력이 가장 비슷한 행성이 바로 토성이 되겠습니다. 토성의 비중이 물보다 작아요. 그래서 거대한 바다가 있으면 토성이 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런 바다가 없겠지만요. 지구와 크기가 제일 비슷한 행성은 금성, 지구와 중력이 가장 비슷한 행성은 토성입니다. 지름이 지구보다 9배쯤 되지만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구와 환경이 가장 비슷한 것은 화성이 되겠죠. 처음에 토성의 고리를 본 사람이 갈릴레이예요. 1609년에 천체 망원경을 발명해서 달의 플레이터들도 보고 그리고 바로 토성을 봤는데 그때 망원경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지름이 한 2.5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귀가 달린 행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갈릴레이는 귀가 달린 행성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해하기도 못했다고 해요. 원래 갈릴레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망원경이 좋아지니까 이게 귀가 아니라 볼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굉장히 예쁘죠? 자, 신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촬영한 거예요. 자, 저 뒤에 보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점, 이게 바로 지구예요. 자, 저 멀리 고리 사이에 지구가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예요. 네, 원래 토성의 고리는 토성의 위성이었다고 해요. 위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성들이 서로 중력 영역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토성이 가까이 접근했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것이 토성의 중력,
4등 중력이라고 합니다. 큰 천체 옆에 작은 천체가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접근하면 그 큰 천체를 향한 면과 반대쪽 면의 중력 차이 때문에 깨져버려요. 이걸 로시 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서졌고 그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돌다가 서서히 지금 토성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3억 년 정도가 지나면 토성의 고리는 완전히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성과 천왕성, 해왕성도 고리가 있지만 오래된 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해서 지구에서 관찰이 좀 어렵죠. 자, 이 얼음 천체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얼음이라든가 돌 부스러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 위성이 부서진 건지 뭐 정확하게 소행성이 부서진 건지 행성이 부서진 건지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성 중에 하나가 깨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리가 굉장히 아름답죠. 고리들 속에서는 이런 고리를 이루는 자그마한 이런 입자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또 작은 위성들도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판도라, 무섭네요. 이런 여러 가지 위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토성에는 위성이 모두 146개나 돼요. 물론 계속 발견됩니다. 현재 위성이 제일 많은 행성이 토성이에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타이탄이죠. 타이탄, 거인이죠. 지구의 달보다도 큽니다.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커요. 지름이 5,000km가 넘습니다. 자,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다음으로 크거든요. 자, 거의 뭐 지구의 절반 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이 타이탄, 대기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 지구와 비슷한 질소로 되어 있는 대기가 있는데 대기 압력이 지구보다 한 1.5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메탄으로 되어 있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엔셀라두스라는 지름 한 500km 정도 되는 이 위성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 얼어있는 바다가 있고 이 바다에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면에서는 이렇게 물기둥이 막 소리 크고 쳐요. 자, 이 증발돼 가지고 이 틈 속으로 나와가지고 거의 이것이 자 거의 높이가 거의 10,000km 이상까지 막 솟구칩니다. 초당 300m의 수증기가 분출되고 있다는 것이 제임스 웹이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혹시 유기물질이 있다면 이 엔셀라두스 지하에 녹아있는 바다가 있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토성의 위성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위성 400km 정도 지름이 되는 곳에 미마스라고 하는 거의 자, 이 죽음의 별, 이 스타워즈 보면 그 데스스타라는 게 나오죠. 그거 같은 모습이에요. 자, 지름이 400km 되는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구형의 전체가 바로 미마스입니다. 여기에 큰 운석이 떨어졌던 것 같은 그 충돌이 있죠. 충돌 흔적이 있죠. 지름이 130km나 된다고 합니다.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처럼 보여가지고 죽음의 별이라고 하는 미마스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13일, 14일 경우에 시간당 거의 100개 가까운 정도. 물론 달이 밝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이 파이톤이라고 하는 소행성 궤도와 지구가 만나는 시간이 14일 날 오전 10시경입니다. 이때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는 아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이나 후 14일 날 새벽이나 15일 날 새벽이 좀 더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고 달이 밝아서 실제로는 100개 넘게는 보기 힘들 것 같고 밝은 위성은 다 보일 겁니다. 그래도 수십 개의 별들이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자, 저희 충격의 천문과학관 다음 주에는 사운드라인 유성우 심야 관측회도 하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충주5.19 천문과학관에 보여드렸던 별박색 3분 우주 22년 만에 달과 토성의 저녁 데이트 22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12년 후에 다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 달과 토성 보시면서 예쁜 모습 보시면서 세상 아픈 시름들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별 박사가 보내드리는 별박사 3분 우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